주변을 보면 아무리 행복해 보이는 가정도 한두 가지 걱정거리는 꼭 있더라고요. 아마 고민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매주 이 시간은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의 고민을 함께 이야기하고 또 적절한 대안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한국인 심리학 콘서트. 자, 오늘도 가정경영연구소의 강학중 소장님, 나오미 가족문화연구원의 김숙기 원장님 두 분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부지런히 오늘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두 분의 의견들 또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사연 들으시면서 나라면 이런 경우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사연 듣겠습니다. 저는 올해 32살이고요. 지방의 모 국립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얼마 전 연구원으로 계약을 해서 곧 200만 원 정도 받을 예정입니다. 박사까지 했지만 지금까지 공부를 하느라 돈을 못 모았고 또 이제부터 모아야 결혼 자금을 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는 공고를 나와서 대학에 갔다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 자퇴를 했고요. 지금은 중견기업에서 현장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친구와 여행을 갔다가 여행지에서 우연히 만났고요. 서로 호감이 있어서 연락처를 주고받았는데 그때 이후에 연락을 계속하다가 작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사귀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저희 오빠가 제가 이 사람과 사귀는 거를 알게 됐고 엄청 반대를 하는 겁니다. 오빠는 이 사람을 만나보지도 않았습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공고를 나왔고 대학을 다니다가 그만뒀다고 말하는 순간 절대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볼 때 우리 부모님도 보나마나 반대할 거라고 하면서 대학생 때도 이 스펙이 딸리는 사람과 사귀다가 부모님이 반대해서 헤어졌으면서 또 그런 남자와 사귀냐고. 너는 도대체 왜 그렇게 눈이 나지냐면서 면박을 주더군요. 아니 도대체 왜 사람을 안 보고 학벌만 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오빠는 제가 너무 세상 물정을 모른다고 이 사람과 결혼하면 분명 3년 안에 대화 안 통한다고 울고불고 할 거라고. 심지어는 생산직에서 일하는 사람이라 언제 직장에서 잘릴지 또 오래 다닐 수 있는 직장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왜 이런 사람과 결혼을 하느냐고 말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남자가 지금은 잘해줘도 결혼해서 살다 보면 저에 대한 자격지심이 발동을 할 거고 그러면 불행해진다. 네가 몰라서 그렇지 한국 사회는 학벌 무시 못한다. 아휴, 정말 학벌 이야기 지겹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연애를 안 해본 게 아닙니다. 대학 다닐 때 소개팅도 했고요. 엄마가 주선한 선자리에도 나가봤습니다. 그래서 학벌 좋고 직장 튼튼한 남자들과 사귀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과 그 사람들을 비교해보면 그런 사람들과의 만남은 늘 허전했습니다. 저를 아주 많이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았고 감정 표현도 인색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귀는 남자친구는 다릅니다. 저를 완전히 좋아하고 아끼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잘해서 저는 이 사람과 있으면 정말 행복해집니다. 도대체 학벌이 뭐가 중요할까요? 오빠에게 이런 말도 했습니다. 나는 남자친구보다 학벌이 좋은 게 아니라 조금 더 길 뿐이다 라고요. 사실 저는 대기업에 취직할 정도의 스펙도 못 되고 키가 큰 것도 외모가 출중한 것도 아닙니다. 저야말로 이제까지 공부만 한 것밖에는 없거든요. 오빠가 부모님께 말하고 부모님마저 반대를 하시면 어쩌나. 정말 오빠 말대로 제가 이 사람과의 결혼을 다시 생각해봐야 하나. 요즘 머릿속이 복잡하네요. 네. 지금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가 나보다 학벌이 떨어진다고 오빠가 이 결혼은 절대로 안 된다. 라는 그런,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읽으면서 우리나라의 그 1980년대쯤에나 있었을 것 같은 사연 같은데 이 이야기는 가족 간의 이런 어떤 동생, 자식의 배우자에 대한 문제에서만큼은 이 시대를 뛰어넘어서 늘 이런 갈등들이
자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먼저 거리의 시민들의 의견들을 한번 들어보고 두 분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지연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본인은 이 남자가 좋고 이미 결혼할 마음이 있는데 주변에서 지금 말리는 상황인 거잖아요. 경제적인 뭐 그런 거나 이런 거를 큰 문제가 안 된다 생각하면 결혼하는 거고. 저도 이제 여동생 결혼하는 걸 되게 반대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잘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빠가 우려하는 점 분명히 일어날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이 결혼 찬성합니다. 자기의 인생 자기가 주체적으로 사는 거지 남이 이제 결정해주는 문제는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제가 결정을 해가지고 제가 결혼을 했는데 후회할 일 생기면 그래도 보면 내 선택이었기 때문에 책임을 질 수 있는데 미리 포기하고 그리고 그 다른 사람을 만나서 뭐 행복하지 않다면 그 책임 오빠에게도 가고 뭐 나 스스로에게도 내가 왜 그때 그 사람을 못 붙잡았을까 후회하더라도 자기 인생이고 동생분의 의견에 따라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남자가 좀 더 공부를 해가지고 만회할 수도 있는 거고 다시 대학을 갈 수도 있는 거고 대학원을 갈 수 있어가지고 어떤 학력 차이에서 오는 주위의 시선 편견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학벌차가 그렇게 중요한가요?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뭐 자기 스펙도 그렇게 훌륭한 건 아니다. 다만 대학을 나왔다는 것뿐이지. 남자애는 고졸이고 내가 대졸이라는 거 차이인 거지. 이게 뭐 내가 뭐 출중한 대학을 나오고 뭐 엄청나게 학구적으로 뭐 이렇게 성공을 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주변 환경에서 반대하는 결혼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해보는 게 낫지 않겠냐는. 이 현장직이 얼마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직장인지에 대해서 미래 가능성이 있으면 현장직이든 뭐든 자기의 꿈이 있어 그걸 한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사랑하니까 지금은 현실이 잘 눈에 안 닿을 수 있는데 나중에 콩꿈질이 한번 딱 벗기고 나면 이제 현실적으로 모든 게 느껴질 때가 있으니까 나는 반대. 나는 이 결혼 반대인데. 네, 사연들을 한번 좀 쭉, 사연에 대한 반응들을 쭉 들어봤습니다. 근데 오늘 사연의 주인공이 참 솔직하세요. 나는 남자친구보다 학벌이 좋은 게 아니라 조금 더 길 뿐이다. 라는, 솔직하고도 어떻게 보면은 그 남자에 대한 애정이 느껴지는 한마디 같기도 하고요. 가방끈이 긴 거죠. 가방끈이 긴 거다. 맞습니다. 일단은 뭐 들으면서, 예.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요즘에도 많이 보이는 그런 또 사연들인 것 같습니다. 세상이 변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안 변하는 가족도 있고요. 아버지나 오빠들이 그죠? 여동생의 어떤 결혼에 대해서 조금 좀 엄격한 까다로운 경향도 있긴 한데 사연 보내주신 분은 사실 학벌차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물어봤지만 저는 사실 가족이 반대하는 특히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 그렇게 오히려 사실 받아들였습니다. 예.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하는 이 부분에 대한 예. 어떤 갈등에 대해서 더 어떻게 보면 집중해서 들리셨다라는 말씀이고요. 저는 조금 이제 다른 의견이 네. 오빠가 이제 지금 염려해주고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있죠. 그리고 또 네. 부모님도 아마 같은 의견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 부분도 조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약간 오류들이 발견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벌 좋고 직장 튼튼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일반화에 대한 오류.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그 사람마다 다 다른 상황인데 그냥 그거를 그렇다라고 이제 이미 결정이 됐다든지 학벌 좋고 스펙 좋은 사람들이란 장르를 딱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 네네. 놓고 바라보는 부분이 있는 그러니까는 거네요. 이거는 그 사람 한 사람마다 다 다른 그렇죠. 부분들이 있는데 예. 이거를 너무나 이제 일반화시켜서 거기에 대한 오류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으로 자꾸 판단을 하시는 거죠, 이분이.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 그 다음에 또 오빠가 이야기했던 거는 혹시라도 이 사람이 학벌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자격지심이라든지 이제 자기 컴플렉스가 좀 있다든지 네. 왜냐하면 아직 한국 사회에서는 이러이러한 부분인데 그거를 있는지를 좀 살펴봐라. 저는 이제 이렇게 좀 들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무조건 반대하는 게 싫어가 아니고 정말 내면에 이 사람의 자아상 그런 어떤 열등시라든지 아니면 그 여성에 대한 어떤 좀 자격지심 이런 것들이 나오는 부분들이 혹시 있나를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보는 좋은 계기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네네. 생각을 좀 저는 했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이 가족들의 어떤 사랑의 어떤 관심에 걱정에 발로해서 시작이 되었다 할지라도 지금 시점에서는 들려오는 그런 오빠 이야기들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반대하는
나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얘기들로만 들리기도 좀 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정도 좀 있지만 좀 지나치게 오빠가 그죠? 최악의 경우를 상징하는 게 아닌가. 그러면 결혼은 생산직이 사실은 그 직장을 그만두더라도 자기가 갖고 있는 기술 때문에 사실은 사무직보다 더 생명이 길 수도 있고요. 요즘 세상에. 그럼요. 그런데 이제 아까 원장님이 얘기하시는 그 과잉 일반화는 사연 주신 분이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권력을 탐하는 사람은 다 천박한 거고 그런데 초월한 사람은 아주 순수한 사람 그거 아니거든요. 네네. 부자들이 무조건 다 그죠? 아주 몹쓸 사람이고 뭐 가난한 사람은 검소하다. 그런 이분법적인 것도 맞지가 않고 그러니까 겸손으로 볼 수도 있지만 자기를 조금 지나치게 좀 낮추는 경향이 있지 않나. 아니면 그냥 내가 마음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상대를 조금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하는 것도 저도 좀 느꼈지만 네. 사실 전 결혼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나하고 잘 맞는 사람, 편안한 사람은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하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오빠하고 각을 세워가지고 반대하는 결혼을 막 맞설 게 아니라 지금 이제 32인데 이제 막 직장해서 결혼 자금을 모아야 되는 거니까 잠시 냉각기를 갖추고 오빠한테 맞서는 그 기본적인 논리는 오빠 내가 잘 경청할게요. 명심할게요. 그리고 날 생각해 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이제 조금 뜸을 들였다가 내가 결정한 결정에 대해서는 내가 정말 책임지고 열심히 살게요. 그 논조를 유지하면서 조금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이제 만약에 제 여동생이라면 이러한 부분들은 좀 생각해봐라라고 얘기할 것 같거든요. 네네. 여기 오빠처럼 만약에, 이런 만약에 이 사람이 이제 비전,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지금 당장은 학력이라든지 아니면 직업이 뭐다 이제 이거가 아니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포부라든지 비전이라든지 앞으로 발전 가능성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체크를 좀 해봤는가 이러한 거에 조금 더 초점을 좀 맞춰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근데 이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그걸 뛰어넘지 못하고 자기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려하는 거죠.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네. 자기가 처해져 있는 어떤 환경이라든지 스펙 이제 거기에서 좀 자유롭게 미래를 향해 가지고 얼마든지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헤쳐나가는 사람이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한번 고려해봐야 되지 않는가라는 입장에서 저는 보는 거예요. 네네. 네. 아니 근데 저는 이 사연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 주위에도 몇몇 친구들 보면 꼭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이게 무슨 뭐 가지고 있는 거 스펙에 따라서 누굴 만나야 된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지만 꼭 이렇게 챙겨야 되는 사람 고르고 만나는 사람들. 조건 뭐 이런 거요? 네, 어느 정도의 조건 뭐 이런 거. 그러니까는, 내가 막 어떻게 보면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야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꼭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자기 존재의 이유인 사람도 있죠. 네. 예. 거기서 자존감을 네, 느끼고 남 도와주다가 예. 자기의 어떤 존재의 의미를 찾게 되는 그런 경우들.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경우를 후회하는 경우 많은데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은? 뭔가 내가 조금만 도와주면 될 것 같고 상대방한테 나의 어떤 그 무게, 존재감을 좀 크게 키우고 싶고 뭐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겠죠. 그게 사실은 참 네. 좋은 마음인데. 그렇죠. 이미 갖추어진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사람만 고집하는 사람보다 참 좋은 경우인데 그게 지나친 경우.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리고 이제 배우자라고 했을 경우에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막 걱정이 돼서 어쩔 줄을 모르겠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 배우자 얘기인데 네. 감이죠. 그러니까 나하고의 어떤 인생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곧 이렇게 머물러져 있는 사람인가 고여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흘러가는 사람인가도 좀 많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네. 어차피 이제 시대는 지금 이분은 이제 학벌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학벌 시대가 아니고 평생교육적인 관점에서 지금은 늘 성장해야 되는 그러한 시대에 지금 살고 있고 이미 100세 이상을 이제 살아야 되는 그 시기에 왔기 때문에 얼마든지 끊임없이 자기를 조금 더 발전해가고 더 공부하고 이럴 수 있는 사회적인 어떤 여건들은 많이 갖춰져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고여 있는 사람이 이제 생각이, 네, 아니면 얼마든지 이거를 함께 더 발전해 나가고 성장해 갈 수 있는 사람인지 저는 그러한 부분이 중요하고요. 저 같은 경우도 결혼한 이후에 공부 다 했거든요. 대학원도 다 결혼한 이후에 가고 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결혼했을 때 완성
완성도가 있는 꼭 다 있어서가 아니고 예, 결혼한 이후에도 얼마든지 다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고. 그러니까 다 같이고서. 저 역시 뭐 고졸로 집사람하고 대학 나온 집사람하고 결혼했었고요. 대학교 중퇴 자격으로 한 회사에 뭐 대표이사도 맞아요. 근데 그것도 지나치게 일반화시키면 이제 안 되는 게 이 사연 주시는 분이 오빠의 얘기 속에서도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야 되는 거고. 기본적인 학력이라는 건 그 당시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다 얼만큼 했다는 얘기일 했냐. 수도 있고요. 좀 더 나은 학력이 좀 더 나은 직장을 가지거나 좀 더 나은 배우자를 가지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믿음도 터무니없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잘 인정을 하면서 전 이 사연 주신 분한테 오히려 오빠가 자꾸 그렇게 걱정하고 부모님이 만약 걱정한다면 정말 본인 말대로 나는 그냥 이때까지 박사학위 받을 때까지 그냥 공부만 알았지 세상 물정을 너무 몰라서 걱정하는 게 아닌가. 그것도 돌아보셔야 되고요. 네네. 더 중요한 문제는 정말 집에서 한 푼도 만약 안 보태준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 남자랑 결혼할 수 있을까? 결혼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 건가는 경제적인 독립하고 재무 설계 측면에서도 조금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실질적인. 예. 네. 그게 만약 엄두가 이제 나면 사실 이 결혼 감행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엄두가 안 나면 점점 자꾸 망설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도 꼭 한번 좀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 참 조건에 의해서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이 너무 이제는 당연한 듯한 모습들이 있는데 나랑 얘기를 하면 재미있고 경청을 해주는 것 같고 즐겁고 뭐 이런 것들이 나한테는 가장 소중한 것이고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분명히 또 하고 있거든요 이분이. 예. 그 마음이 그대로 좀 결혼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저도 뭐 학생들한테 주위에서는 막 현실을 얘기하는 거죠, 자꾸. 저도 학생들한테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지만 네네. 감정은 변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나 오빠는 현실적인 걸 자꾸 그럼요. 강조. 네가 세상을 몰라서 그러지. 이것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예. 두 가지를 그러니까 다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현실적인 조건과 그 다음에 그 보이지 않는 남들이 체크할 수 없는 우리 둘만의 어떤 코드 같이 잘 되는 이런 조건 이러한 것들이 골고루 봐야 되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많이 이제 내가 왜 이 부분을 놓쳤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러니까 그런데 완벽할 수는 없어요. 결혼할 때 정말 우리 여기 지금 다 해보신 분들이 지금 우리가 모여 있는데. 네. 아무리 고르고 골라도 완벽할 수는 없어요.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얼마만큼 함께 살면서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냐. 저는 그거는 보인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네. 그 학벌 이야기가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 분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만 짧게 해주신다 그러면 어떤 조언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할까요? 좀 더 냉각기를 가지고 좀 더 교제 기간을 가지면서 살펴보고 맞춰보고 가족들을 설득하는 그 작업을 꼭 한번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저도 조금 객관화시켜서 이 남자친구를 좀 한번 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네. 지금이야 이제 무조건 사랑한다고 하고 또 재밌는 얘기 뭐 좋을 수 있는데 조금 더 심층적으로 이 사람의 어떤 세계관, 가치관 뭐 이런 부분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성인이신 만큼 이렇게 사연을 보내실 만큼 내 인생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이니까 그 사람하고의 관계도 잘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정말 좋다면 결혼하시고요. 네. 그 결과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지시면 되는 거죠. 남들이 반대한다고서는 뭐 그것 때문에 더 오기 내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자존감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자존감하고 자존심하고 다른 개념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흔히 그러니까 자존감이 정말 높고 자존심 세우는 사람이 좀 아니면 저는 조금 괜찮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이제 보통은 이런 경우에 자존심이 좀 세고 어떤 그러한 부분으로 또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체크하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존감이라고 하는 거는 있는 그대로의 자기 상이 좀 긍정적인 사람이고 네. 자존심이다 이러면 우리가 비교의 어떤 우위를 나타내는 긍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나의 눈에만 보이는 그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니까요. 잘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연을 통해서 이 시대 한국인들 고민을 함께 나누는 시간, 한국인 심리학 콘서트 괜찮아. 가정경영연구소의 강학중 소장님, 그리고 나오미 가족문화연구원의 김숙기 원장님 두 분 함께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